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가 이제 그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은 컨센서스가 2022년도 실적 기준으로 신고가가 났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애널리스트가 좀 더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 대비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이제 뭐 번질 건지 안 번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D램 쪽에서 미세화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도입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스텔스 다이싱 장비라고 하는 이 커팅 장비에서도 이 경쟁사가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결국 이제 과거 한 600억 매출 나오던 대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나름 논리적인 어떤 시장의 추정이 있고, 그 시장의 추정을 고려를 해보면은 점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오 테크닉스를 한번 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게 오른 건 없고요. 8월 한 중순쯤에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신고가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 기준으로 삼성증권에서 컨센서스가 신고가가 났고, 여기 이제 신형 거 보고서 6월 30일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도 있는데, 일단 가장 큰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하이 거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랑 스텔스 다이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삼성증권이 컨센서스가 신고가가 났으니까 과거에 이제 2019년도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D램 향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이제 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 이제 내려가서 보면 레이저 어닐링을 왜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로직이 있고, 사실 뭐 이거는 지금 읽어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고 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레이저 어닐링은 결국 이제 핵심은 고객사가 D램에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그 만들면은 이 불량이 나다 보니까 그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레이저 방식의 어닐링, 열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추정이고, 실제 삼성전자가 쓴다 이러면서 실제 2020년도에 캐파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원지트 나노 쪽에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를 시장에서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2020년도 보시게 되면은 이오 테크닉스의 그 어닐링 장비의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쯤 되면은 올해 대비 내년에는 이렇게 레이저 어닐링이 더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원지트 나노 쪽에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쓰는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인지를 한 거고, 이 원지트 나노 세대의 캐파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거보다 더 미세화된 것도 캐파가 증가하니까 결국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올해 대비 내년에 그로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레이저 어닐링 쪽에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팅, 이게 이제 스텔스 다이싱인데, 좀 쉽게 이제 써놓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스텔스 다이싱 장비가 이제 하반기에 시작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경쟁사와 특허 이슈로 매출이 끊겼대요. 그리고 과거 한 연간 600억 원 정도고, 여기서도 경쟁사 특허 기간이 올해 하반기에 종료가 되니까 그 삼성전자는 이제 뭐 장비 국산화 이런 거가 이제 주요 화두니까, 이 주요 화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커팅 장비, 이 스텔스 다이싱에서의 장비가 결국 도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커팅 장비의 매출도 드릴링이랑 포함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한 거고, 한 700억, 기존에 한 600억까지 회복하면서 700억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 기존 장비가 있어요. 기존 장비가 이제 마커 장비인데, 이 마커 장비가 과거에는 이제 단일화된 칩에서 이 칩 블락이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킹 수요가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어렵게 쓰긴 했는데, 이 마킹 장비에 해당하는 이 시장 점유율은 한 95%고 1등이에요. 그게 주력 장비이고, 그리고 2021년도는 작년보다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 패키징이 결국 아웃소싱으로 이제 넘어가는, 기존에는 이제 기존 기업들이 후공정까지 이제 내재화했었는데, 이 내재화했었던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후공정이 너무 복잡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위탁하면서 후공정 서비스 기업이 더욱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마킹 장비가
응용처가 이제 다양해졌고 이게 마킹이라는 게 이제 이름 새겨주는 건데 패키징 하는 방식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킹도 이제 여러 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킹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좋았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다운 된 내용 보시게 되면 올해 대비 작년 대비 이제 올해 마킹에서의 매출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후공정 왜냐하면 반도체 칩 부족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패키징은 더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마킹 장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데 일단 삼성증권은 올해 대비 내년에 마킹 장비는 좀 빠질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후공정 캐파 증설 사이클이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만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SK 쪽에서는 여기 마킹 장비의 마커의 연간 매출액 추이가 뭐 그래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지금 캐파 증설이 그 후공정의 어떤 캐파 증설이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요 기술 변화 여기 뭐 칩넷이니 뭐니 이런 패키징의 어떤 기술 변화에 따라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 애널리스트도 그 논리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 패키징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라고 이제 그리고 웨이퍼도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 관련된 그 패키징이 필요하고 다이싱에서도 패키징 그 다이싱 장비도 자르는 장비에서도 결국 이제 레이저가 들어가는 장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오 테크닉스가 레이저 쪽에서는 장비로 이름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마킹이 이렇게 이제 IP 블락 때문에 계속 필요한데 그래도 후공정 캐파 증설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 후공정 캐파 증설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는 일단 뭐 내년 한 중순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뭐 후공정 캐파 증설에 대한 우려를 당장 할 필요는 없고 이 마킹 장비는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YOY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 보이니까 이오 테크닉스는 지금 보유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보게 되면 마킹 계속 괜찮죠. 어닐링은 이제 기술 변화에 따라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허가 이제 만료되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PCB 장비가 작년 대비 올해 좀 많이 늘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밑에서 보니까 기판에 들어가는 건데 주요 고객사가 이제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와 같은 기판 업체인데 이 기판 업체들이 이 5G 관련된 이 패키징 기판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좀 매출이 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투자할 때는 올해 대비 내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을 우리가 주요 포인트로 봤을 때 마킹 뭐 나쁘지 않고 이 디스플레이 쪽도 크게 이제 깨질 거 없는데 결국 핵심은 어닐링이랑 커팅 장비 쪽에서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표현하는 그 커팅 장비 쪽에서 탑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닐링은 반도체 D램 쪽 반도체 전공정 장비고 여기 이제 다이싱과 관련된 장비는 후공정 관련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최근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이오테크닉스의 어떤 장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킹 장비의 최대 수요처가 오사트 쪽, 그러니까 후공정 쪽인데 여기 보면 여기 커팅은 이제 삼성전자 향 매출 회복할 거다라고 여기도 똑같이 지금 되어 있고요. 어닐링 장비도 원지트 침투율 증가하면서 원웨이 공정이 시작되면은 뭐 더 이제 확대될 것이다. 여기서도 캐파를 이렇게 원웨이 쪽에서도 확대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그래서 뭐 복잡할 필요 없고 그냥 그 두 가지 커팅이랑 그리고 저기 어닐링 장비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주요 오사트 캐펙스 증가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요 오사트 쪽에서의 캐펙스 증가가 결국 뭐 다른 어떤 그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랑 마찬가지로 이오테크닉스의 마커도 결국 오사트 쪽 캐펙스 증가랑 연동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모바일용 기판에 사용하고 패키지 기판을 사용하는 대만 오사트 업체에 납품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후공정 투자가
좀 슬로우해진다라고 하면 이오 테크닉스가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마킹 장비의 어떤 수요 감소를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회사의 어떤 투자 그 사업 스토리상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끌고 갈 만한 기업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은 어닐링이랑 마킹 그렇게 안 빠지고 어닐링은 막 증가하고 커팅 증가한다. 그리고 이거는 특허 만료, 이거는 전공정의 기술적인 변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나 또는 영업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